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엄청난 부를 일군 기업가나 거부들이 전업적인 자선사업가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분이 없을까 이런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20대에 미국에 건너가서 억만장자가 된 성공신화를 써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분인데요. 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전업적 자선사업가로 변신하신 분입니다. 꿈, 희망, 미래재단의 스티브 김 이사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거부 맞으시죠? 아닙니다. 예술은 뭐 별로 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요. 2조 원이면 그게 많지 않은 겁니까? 아니, 이제 기업의 가치를 2조를 했고, 예. 물론 저도 그 중에서 뭐 몇천억 원을 그게 제 돈이 됐긴 했지만은. 네. 별명이 아시아의 빌 게이츠. 네. 마음에 드세요, 별명? 글쎄, 처음엔 좀 애석했는데, 이제 저도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까 좀 아이덴티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책을 냈더니 뭐, 아시아의 빌 게이츠 해가지고 요새는 하도 많이 어디 가나 그렇게 불려지니까 조금 익숙합니다. 익숙하세요? 네네. 제가 좀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기업을 일군 가운데 아주 전업적인 자선사업가. 빌 게이츠 그 부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네. 또 전 아주 특이한 게 워렌 버핏도 엄청난 돈을 자기 재단이 아니라 네. 그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에다가 돈을 투여하고요. 그렇죠. 그 참 독특한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뭐 수백 명, 뭐 수만 명이 있으니까 예, 예. 그게 자연스럽게 그 오랜 동안 그 형성된 문화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천성적으로 내가 타고난 부모님께서 타는 무슨 남을 불사삼 돕는 그런 심성도 타고났겠지만 그런데 보면은 거기는 아이들에게 전 재산 물려려고 애쓰는 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예. 그냥 물려준다는 건 이제 애들의 성취욕을 뺐으니까 삶의 에너지를 뺐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니까는 사업을 해놓고서 이게 나중에 큰 돈 되기 쉽다 싶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네. 그 대신 하나는 이건 제가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쓰고 가지 않더라도 후대에다가 물려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공익적인 데 쓰도록 하는. 그렇죠. 공익적에 재단으로. 쓰들 수 있도록. 그게 네. 있으니까는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 그래서 이게 만약 같은 주머니를 찾더라면은 항상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고 봤더니 내가 참 한 결정 중에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로써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결정 중에 잘한 결정, 행복. 오늘 앞으로 50분 동안 할 얘기 다 나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네네. 저희 프로그램 시작은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스티브 김, 나는 누구인가? 본인이 자기소개를 쓰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가난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랬으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물론 한때도 열심히 해가지고 경복중학교 그때는 개천여서 들어가게 했지만은 가서 그냥 뭐 매일 외국 시험 보고 주입식 교육이 재미없으면 공부 취미를 못 붙이고 학창 시절에 많은 방황이 있었죠. 이제 그게 대학교까지 이어지고 사회 나오니까 오를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길래 예. 정말 미지의 세계에 한번 내가 가서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갔는데 저 할 수 있는 건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간당 3,000원씩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와가지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서 평생 노동할 수 없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27살인데 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돈 있으면 돈 벌고 싶었는데 뭐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미국 생활의 시작이었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3년 만에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 멈췄던 그런 시절을 겪고 이제 대기업에 제가 엔지니어가 된 거예요. 예, 예. 야, 이제 13,000원 받고 이게 내 꿈이 이루어졌구나 했는데 실제 그러고 하여 나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큰 군수장비맨 한 500명이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몇 년에 걸치면 군수장비맨들인데 저한테 요만한 일을 주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큰 일 주지는 않으니까. 작은 부품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이게 내가 보면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부속품 같이 저는 가서 내가 지금 뭔가 기여하고 말이죠. 인정받는 거를 그렇게 원하는 걸 몰랐어요. 좀 참으시면 나중에 중역되시면 할 수도 있을 텐데. 글쎄, 근데 급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존재감이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게 저 돈보다
중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음. 이건 내가 원했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데. 고민하다가 조그만 회사 가자. 중소기업. 아. 중소기업을 가면은 내가 배울 게 많겠지. 예, 예. 그래서 이제 큰 기업에서 조그만 회사를 한 30명대를 옮겨간 게 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보통 대기업 있다 중소기업 가는 사람 없죠? 없죠. 근데 저는 그것이 미국에도 없죠, 그런 사람. 없죠, 거의. 예. 근데 저는 남들은 그냥 주어진 8시간 일 조금 하고 뭐 집에 가정 가서 뭐 즐기는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예, 예. 가서 참 이것저것 많이 배우면서 정말 행복해 했고 거기서는 그냥 없어서는 있어나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돈 좀 더 달라 해도 도저가서 한 2배 월급도 받고. 중소기업에서. 예. 근데 조금 회사에 있어 보니까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큰 기업에서 볼 수 없는 거. 그게 창업의 자산이 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참 무모했죠. 근데 이제 돼가지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성공을 하고 또 후회돼서 또 한 번에 성공을 해가지고 2번 연속 성공.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성공 스토리입니다. 네. 맨 처음에 그 어려서 가난했다. 그러나 공부는 좀 했다. 하지만 또 방황했다. 네. 어떤 방황을 하셨어요? 아니 뭐 남들 사춘기 어릴 때 하는 방황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춘기 오면 가서 또 연애도 좀 하고 연애, 뭐 당구도 치고 술 담배도 좀 술 하시고. 담배도 하고 예. 예, 뭔가 이렇게 좀 몰입하고 이러지를 못하고 그게 고등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였어요? 주로 고등학교 때 그랬죠. 모범생은 아니셨던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우리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를 쭉 하면서 보니까 네. 몇 가지 중요한 선택 결정 네.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미국 가신 겁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그 두 번째가 말씀하신 중소기업, 그 세 번째가 창업, 네. 그다음 네 번째는 일괄 매각. 그래서 사업을 딱 접으셨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꿈, 희망, 미래재단 네. 이 몇 가지의 선택과 결정으로 풀어가면 얘기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자, 미국 가신 이유는 뭐예요? 그 제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했지만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오래는 데도 없고. 근데 그때는 사실 기업이란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 정도 그때 연도면은요. 서강대 전자학과 졸업하면 취직은 쉬울 때잖아요. 그 연구소들 가고. 예.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그런 걸 일체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공부나 뭐 실험실에 들어가서 이런 걸 재미를 못 붙이고. 그 이제 사실 오래는 데도 없었고. 또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야 대기업 한 기업에 가서 평생 직장 안 해요.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틀에 박힌 삶은 좀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그렇죠. 원래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 그 큰 누님이 그 국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들도 가 있고 부모님도 가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미국 가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전혀 아니군요. 이제 그때는 그냥 이런 게 없는데 거기 가야 볼 수 있겠다. 예. 근데 미국 가셔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여기서는 열심히 그렇게 살았지. 대학 공부도 열심히 안 하셨는데 왜 미국 가시니까 갑자기 열심히 하시게 되셨어요?
아니면 남들보다 좀 잘 살고 남들 많고 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노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엔지니어만 되면 와이칼라라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도 매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에요. 내가 여기서 뭐 가서 미국 사람이 사회에서 중산층.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나에게 오히려 유일한 어떻게 보면 탈출구. 그러니까 열심히 했죠. 예.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해야 되겠다. 해야죠. 그렇죠. 남들보다 그 긴 삶을 남들보다 좀 남들 많고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욕심. 그리고 일단 이제 기업에 들어갔더니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잘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는 자존감이라는 게 그죠. 특히 거기 가면 인종차별을 많이 받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도 인종차별이 크고 올라갈수록 인종차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존감이 높이는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조그만 회사 가서 제가 중소기업에서 인정도 받고 월급도 대기업에서 받고. 중소기업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네. 이게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호기심. 저한테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 가서 경쟁 회사가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쟁 회사들이 뭐 하는가 갖다가 제품 사양 스펙 놓고서 들여다보고 한 2년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이 어떻게 쓰이고 그런 것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내가 제품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뭘까? 그런 또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예, 시키지도 않아도. 그럼 개발에다가 마케팅 그런 것까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고객들의 심리 분석, 그렇죠. 시장 트렌드 분석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많은 수많은 기업이 이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는 걸 데이터 이제 통신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초창기였거든요. 영어로 이제 인펀트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이거 보면 아주 블루오션이었어요. 신천지죠, 신천지죠. 몇 개 조그만 회사가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게 참 그게 행운이라고 봐. 제가 그 많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다 왜 고기를 갔을까? 그건 행운이죠. 그냥 운입니까? 아니면 선견지명입니까? 아니, 저는 운명이라고 봐요. 그건 운명. 운명적인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거기에 가서 남들은 다 창업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나는 거기서 창업의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정말 무모하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경험 아무것도 없던 데 가가지고 단지 시제품을 만들어면 돈이 모이겠지. 이제 그게 교생의 시작이에요. 이 방송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안 되겠다. 빨리 중소기업 보내야 되겠다. 이럴 것 같은데요. 전 지금이라도 그래요. 그래요? 저 가끔은 저같이 가서 대기업 가지 마라. 예. 어디든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배울 수 있는 데 가라. 처음에 시작은 미천하더라도 많이 거기서 배우면은 그럼 너도 거기서 없어서는 안 돼.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인정받고 돈은 자연히 쫓아온다. 미국에서 그게 행복이죠. 처음에는 그냥 어쩌면 의미에서는 평범하게 잘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공부하고 학위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가시고 대기업에서 일했던 시간 그 하루 노동 시간보다 중소기업 옮기신 후에 더 일을 열심히 하셨겠네요. 2배겠죠. 더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게 행복이죠. 왜냐하면 늘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니까. 그에 대한 열정이 있고 제가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 느끼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몇 년 만에 봉급도 2배 올려주고. 그렇죠. 2년 반 만에. 사장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요. 바로 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남들 안 하는 선택. 그렇죠. 그걸 통해 훨씬 본인이 크신 거군요. 그렇죠. 많이 배우시고. 요게 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첫 번째 결정입니다. 네. 그리고 창업. 두렵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모아놓은 재산도 많지 않으셨을 텐데. 많은 재산이 아니라 빚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때 이 중소기업 다니면서 이제 한 5만 불, 여기 하면 1년에 한 50만 원, 아니 5천만 원 정도 되죠. 연봉 5천만 원? 그다음에 꽤 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몇 년도인데요? 84년도. 84년 5천만 원이면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하고서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을 모아서 이제 착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보다 차고로 들어가셨다. 그렇죠. 빌 게이츠도 차고에서 창업했어요. 돈 안 드는 데가 차고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보다도 단지 그냥 참 무모하게 시제품 만들어 좀 그 돈이 모이겠지 하는. 예, 그래서 거기가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기존에 다니시던 그 중소기업에서 하던 아이템하고 연장선상입니까? 그렇죠. 연장선상. 거기보다 조금 더 고객이 많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이래서 여러 군데 보낼 때 광섬유를 몇 개 쓰는 걸 하나로 줄이는. 역시 데이터 보내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 차고에서 창업 시작하시고서는 제가 아까 대기업에서 일하던 시간보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더 많이 하셨죠. 창업하고서는 더 많이 하셨죠. 아, 물론이죠. 몇 분이 시작한 거예요? 네? 몇 명이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창업할 때 창업 자금은 좋지만은 사실 이쪽에 아는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와서 조금씩 도와는 줬어도 1인 회사였던 거예요? 거의 1인 회사 같이 만들어 가지고 나온 거죠. 어이고. 네. 그래서 그게 몇 년 후에 첫 번째 성공으로 기록이 됩니까? 83에서 이제 거의 90년, 네, 1990년, 91년, 네, 그걸 갖다 이제 제가 해서 한 7년 정도 후에 그렇죠. 그 회사를 매각하시고. 매각하고 그때 제존에 처음으로 100억이라는 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야, 근데 그 기쁨은 정말 잠시고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지? 예, 예,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 두 번째 창업한 거는 첫 번째 하고 나니까 야,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그렇잖아요. 아무 경험 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가로 변신을 해서 요번 좀 체계적으로 완전히 그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도 모으고 훨씬 모은 정도가 아니죠, 그냥. 예. 해가지고 좋은 인재 뽑고 해가지고 완전히 밀어붙였는데 이게 또 타이밍이 굉장히 적실했고. 그것도 운입니까? 선견지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블루오션을 찾는 거. 내가 그 블루오션의 그 패러다임이 바뀔 때 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를 갖다 내가 보고서 거기다가 누구보다 더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누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제품을 적시에 나오니까. 너무 일찍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너무 늦게 나와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런 타이밍이 적절하다. 한 번이면 운이라고 하겠는데 두 번 연속이면 이건 실력입니다. 아닌가요? 운명 같아요. 아니요. 그럴까요? 선견지명 실력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게 자이렌이라는 회사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한 6년 만에. 6년 만에. 네. 연 매출 그때 한 3억 5천이니까 한 3,500억. 예.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저거였었어요. 매출액이. 네. 예, 예. 그러다 이제 그 기업을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의 매각을 그렇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상당 부분 본인이 네, 그렇죠. 또 재산으로 만드시게 됐고요. 그 매각하실 때, 자, 이제 첫 번째는 중소기업 가신 거, 두 번째는 창업. 네. 이 창업은 뭐 아까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선견지명, 실력으로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업까지도 이거 역시 실력으로. 네. 네. 근데 그때 매각 결정이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때 연세가 몇 살 때쯤인가요? 거의 이제 뭐 49, 50 됐는데요. 49, 50? 네.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한참 너무 일을 해왔고, 뒤에서 동안 15년 동안 4시간 한 번도 못 갔고, 근데 이제 조금 할 때는 재밌어요. 근데 너무 이제 직원이 많아지고, 전 직원은 1,500명이 60개 사무실에 그냥 흩어져 있죠. 관리는 잘 안 되죠. 제품 개발이 제대로 늦어지죠. 새로운 경쟁 나오죠. 늘 내가 맞춰야 할 분기 실적은 있죠. 그 스트레스라는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네네. 나이 50에 그 전에는 다시 한번 창업하실 때는 100억을 손에 들었는데 뭘 할까? 한 번 더 하자.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때 팔 때는 뭐 할까라는 고민 안 하셨어요? 아니 이제 좀 쉬자. 그냥 쉬자. 즐기자. 즐기자. 네. 안 해본 것 좀 해보자. 안 해본 거 해보자.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미리 무슨 꿈, 희망, 미래재단 이런 거 계획하신 게 아니네요. 아니 이제 꿈, 희망, 미래는 그때는 계획하진 않았고, 예, 좀 해보자. 안 해본 것 좀 하자. 안 해본 거 해보자. 네. 그럼 요 매각 결정은 어찌 보면 미리 준비된 결정이라기보다는
힘들어서 그렇죠. 더 이상 꾸려가기 어려워서. 아니 어른 게 아니라 아유 정말 너무 힘든데 네. 달리는 기체에서 떼어내리고 싶어서 떼어낼 수도 없는데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유종의 미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주주들, 직원들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죠. 예, 예. 참 그게 쉽진 않은데 이제 그런 그 이 종착역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해피엔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미련 없이 예. 그 당시로 2조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다 행복해졌으니까 이제 저도 거기서 그 의무감 있잖아요. 책임감.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요. 일단 좀 쉬자. 네. 놀자. 그렇죠. 그래서 잘 노셨습니까? 아, 이거 잘 놀았죠. 제가 조금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네, 하셨군요. 엄청나게 잘 노셨더라고요. 그렇죠. 베버리 힐스에 뭐 어마어마한 집을 지셨다고, 사셨다고. 네, 네.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냥 한 1000평 대지. 바깥에서는 보이지도 않죠.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차가 한쪽에서 들어가면 쭉 돌아 나오고 영화에서 보듯이. 목욕탕 11개라고 그러죠. 예. 그럼 정말 잘 지은 집이에요. 테니스 코트도 있고 뭐. 수영장 물론 있고. 아, 물론 다 있고. 그 집 왜 사셨어요? 아니 이제 욕심이 그래도 뭐 돈도 있겠다. 여유가 있다. 또 좋은 집 찾다 보니까 음흠. 또 그런 맛진 집이 있어서 샀고. 그 인근에 할리우드 유명 스타도 같이 살고 막. 말지 있죠. 그쪽 있죠. 그래요? 예. 근처에 있고 유명한 배우들 많이 살죠. 예. 네. 예. 그러고서 이제 그냥 치장 많이 하고 안에 내부 수리도 막 하시고. 아니 술이라고 뭐 하여튼 뭐 좋은 명화부터 뭐다 그림. 해가지고 그림이니 뭐니 또 수집하러 다니고 그림 사러 다니시고. 네네 파티도 많이 하시고. 파티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려니까 파티 많이 했죠. 어. 예 그래서 늘 하다가 제가 이제 LA 오페라 이사가 돼가지고 어디요? 로스앤젤레스 오페라에 이사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이 하우스 홈 콘서트 살롱 콘서트를 접하게 돼가지고 야 멋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집에서 늘 아주 멋진 성대한 파티도 하고. 콘서트도 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명 그 성악가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한국 갔었겠네요. 사람들이 주로 왔고 유명한 뭐 우리 조수미, 홍혜경, 뭐 세종 솔로이스트들 뭐 해가지고 올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파티를 열어서. 조수미 씨가 집에 와서 공연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야. 그 굉장히 재밌으셨겠네요. 잘 노시고. 좋았죠. 처음엔 예. 다 좋았죠. 예? 안 해본 거 할 땐 처음엔 다 더 좋죠.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그냥 쭉 사시면 될 걸.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걸 해도 이게 시간 많은 게 사람이 좀 적당히 바빠야 되는데 매일 파티하면서 골프 치면서 여행하면서 바쁠 수 없잖아. 안 해보는 거 할 땐 좋지만은 해보면은 옛날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아 옛날에 하루 쉬고 싶을 때가 그죠? 그때 노는 게 더 재밌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무슨 이렇게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 있는 삶, 노는 거 말고 일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때 다시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크게 힘들게 해봤고 돈을 번다는 사업은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돈을 쓸 수 없는 만큼 있는데 저게 그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 뭔가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 예, 예. 네. 그냥 베버리 힐스에서 놀기에는 너무 이제 지루해지셨구나. 지루하죠. 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애들하고 와서 보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됐고 야 여기 오면 내가 좀 뭔가 의욕적인 일을 찾을 수 있겠다. 또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우리 꿈향미래 장학사업을 여기서 시작해서 그게 꿈 희망 미래는 2001년의 1년도에. 시작입니까? 그렇죠. 이 시작의 계기는 뭐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2000년도에 한국에 제가 재단을 미국에서 미리 세워놨으니까 얘 목에서 쓰자 해가지고 와서 이제 고아원 양로원 쭉 돌아다녀 봤는데 가장 내 돈이 귀하게 쓸 곳이 뭔가 의미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제가 장학사업이에요. 장학. 예. 청소년들 해가지고 가정이 어려우면은 자기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데가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장학재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찾아가지고 얘네들 그 꿈을 이루는데
해주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는 또 연변에다가 사무실 내가지고 또 하고 한국, 이제, 예, 연변. 제가 이제 북한도 좀 드나들고 아, 미국 시민권자. 그런 시민권자니까 예. 이제 북한도 드나들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있지만은 여기 오면은 우선 다양한 사람 많으니까 외롭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그 꿈, 희망, 미래재단 만들고 이런 것은 일단 쉽게 말해서 거부가 되신 후에 그렇죠. 배버릴 집도 사고 좀 쉬고 놀고 안 해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뭐 남도 없는 일도 해야 되겠다. 해야죠. 그렇죠. 그냥 이런 생각으로 차리셨는데 그게 이제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귀국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한 6, 7년 그래도 걸렸네요. 그냥 그동안 저는 여기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생각을 했다면 좀 더 훨씬 먼저 나왔어야지. 거기서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고향 같은 곳인데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순간에 바뀌잖아요. 어떤 예. 계기를 통해서. 예.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왔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그 6, 7년 사이에도 장학 사업은 뭐 한국, 연변, 여러 번 열심히 하고. 북한 쪽은 또 북한도 장학 사업입니까? 아니요, 거기는 이제 뭐 어려운 애들 가서 빵 공장, 우유 공장에서 먹이고. 빵 공장을 직접 그렇죠. 지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사람을 해서 그럼 이제 지고 매일 이제 만들 수 있게끔 자금 지원하고 또 이제 이 그러니까 낮은 선봉 가서 이제 들어갈 길 있어 갔더니 그 길거리에 예. 노인네들 아주머니들이 그냥 걷고 행진하는 거예요. 어디한테 한 이틀 걸려서 시장을 간다는 거지. 걸어서. 그래서 저희가 감자, 고구마 아니면 탄을 캐서 가지고 가면 그걸 바꾸는. 야, 어떻게 삶이 저래. 예. 그럼 저는 가면 그럼 여기서 내가 해줄 게 뭐지? 늘 고민하니까 예. 버스를 주자. 그래서 버스를 8대를 거기 당국과 협상을 해서 보내고 이제 기름, 부품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생활권이 하루의 생활권으로 바뀌니까 예.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오늘날 낮은 선봉은 많이 발전했지만 네. 그때는 그랬군요. 이틀 걸어서 장에 갔군요. 그럼요. 이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었고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예. 요새는 많이 이제 중국에서 돌아가지고 최근에 좋아졌지만은 이제 그런 거 빵 공장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낮은 선봉에도 했고. 예. 네, 지금은 이제 제가 그 평양과기대라고 평양에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금 매일 한 2,000개 빵을 만들죠. 대학에서 평양과학기술대라고 유명한 연변과기대에 대학입니다. 예. 거기에 학생들 참 배고파요. 직원들 배고파요. 예. 인근 주민들 배고프고 그래서 이제 그런 후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한만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난 여기 내가 고아원 30개 짓고 싶어.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까지 가서 결국은 그때는 이제 김정일 허락을 맞아야지만 되는데 누가 그게 불가능해요. 고아원 짓는 것도 김정일이 허락해야 됩니까? 이게 다 체계를 평양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가서 직접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통제가 되니까. 그렇죠. 참 도와주기도 어려운 나라가 북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북한 연변 뭐 한국뿐 아니라 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시죠? 다른 나라도 했지만 요새 주로 이제 크게 하는 데가 이제 벵글라데시. 네. 네. 거긴 또 거의 역시 장학 사업입니까? 아니죠.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뭐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고 빵 공장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가서 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나라가 못 사니까 거의 먹기 진짜 빈곤이 절대 빈곤인데 그러니까는 의무 교육이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자기 나이를 몰라. 그래서 얘네들에도 학교 공부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시작된 것이 오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학교를 세우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미션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지역에 이제 땅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놀리는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다 돈을 주고 땅을 여기서 줘가지고 그리고 임대료도 줄게. 10년 우리 빌려줘. 그럼 거기다가 정말 멋진 학교가 교실이 한 10개씩 해서 세워주면은 예. 거기에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이 교회 기독교 예배 볼 수 있는 계통에서? 곳도 있고 그럼 이제 목사, 부목사, 교장, 선생들 해가지고 한 10명의 직원을 집어넣으면 현지인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작하면 한 300명이 몰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그렇죠. 교복 입혀주고 빵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러니까 교사나 이런 분들은 이미 있고 그쪽을 찾아야 하는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가지고 대신에 현지에서. 교실이 아예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방글라데시 같이 워낙 열악한 곳은 먹여주는 사업, 버스, 학교 짓는 거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빵은 자연히 그 안에서 먹이지만은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시키는 네. 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얘네들에게 희망이고 가족의 희망이고 이제 벵글라데시 예전에 우리 한 60, 7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똑같죠. 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뭐 정말 돈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 그렇죠. 쓰일 수가 없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지금 한 6개를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한 2,000명의 학생들에게. 예. 예, 그래서 참 보람 있죠. 그런 데는 여기뿐 아니라 연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물론이죠. 들어가야 되는 거로군요. 그렇죠. 한번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이죠. 책임지고 끝까지. 제가 죽더라도 계속 할 수 이어져 있게끔. 가도록. 그럼요. 재단의 사업으로. 그렇죠. 말씀 쭉 들어보면 주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네. 뭐 이런저런 자선 사업도 남을 돕는 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렇죠. 교육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특히 그냥 그 안에서 정말 잘 살아서 몸부림치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 찾아가지고 도와주면은 전 그것이 요만큼 투자할 때, 그렇죠? 거기 나오는 효과는 더 크다. 아웃풋은 그러면 수백 배, 수천 배가 되니까.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에 애들 교육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단순히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먹을 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고기 아니겠습니까? 잡는 방법을 알려주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사장님은 이런 나눔도 경영 마인드로 원칙을 갖고 운영하신다고 그래요. 네. 그게 경영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은 최소한의 투자와 투자한 돈의 효과는 최고의 효과. 저는 효과를 봐야 돼. 결과를 봐야 돼. 예. 네. 그렇게 해서 졸업한 아이들이 네. 또 버젓한 일을 이제 시작하고 그렇죠. 또 그 아이들이 밑에 후배들을 위해 또 좋은 일 하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미 대물림도 시작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번 돈을 조금씩 우리 재단에 기부 희망 나눔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캠프 모이면은 중고등학생들 모이면 대학생 나와서 이제 조그만 소그룹 멘토링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데 많은 이 인력이 재투입됩니다.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바로 얼마 안 되는 봉급이지만 자기가 받아서 재단에 또 기부금 내는 그런 학생들 보면 어떠세요? 이제는 학생이 아니죠. 사회인. 그게 기쁨이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저도 이게 암만 좋은 일도 그러한 감사, 그런 피드백이 없으면 참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고 없어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같이 해서 결과 보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계속 더 하고 싶은 이게 열정이 생기지. 그런 젊은이들하고도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세요? 물론이죠. 찾아오고 예. 다시 또
우리 캠프 하면은 한 300명씩 모이거든요. 예. 한 3일씩, 3박 4일씩. 그럼 같이 가서 교류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또 재단 운영으로 여기저기 사업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청소년을 만나러 다녀야 되겠다. 작심 안 하시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네, 네.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강연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유, 힘들죠. 1년에 아까 120회? 네. 자, 그 결심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 저는 이제 제가 이충호의 책을 내고 나서 했는데 성인 강의가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신났죠. 가서 2009년도 이제 책을 꿈이 왕미래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성인들 앞에서 막 제가 옛날에 어떻게 성공했고 뭐 이제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성인들은 잘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암만 하던 것도 뭐 이제 제 TV에도 여러 번 나와서 알려주고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식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소년을 만났는데 애들이 보면은 힘들다는 얘기 모르지만 직접 그 지방 시골에 가서 애들 보면 말이죠. 예. 애들의 표정이 진짜 다 죽어 있고 무기력하고 그냥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제가 얘네들 어떻게 깨워줄까 이제 가서 고민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한번 이 정말 사명을 가지고 얘네들 찾아가서 좀 깨워줘야 되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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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너네 개천에 용이 날 수 있어. 공부가 다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좋은 얘가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방황했잖아. 예. 또 꿈이 없어. 그거 당연한 거야. 예, 나는 27살 때 내 꿈을 찾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애들에게 공부가 다가 아니고, 공부 안 되는 거 그냥 하루 종일 갇혀 살기 얼마나 힘들겠냐. 그렇다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게 성적이 올라? 아니지. 책 덮어. 뭐 애들 귀에 쏙쏙 들어온 얘기 막 하시네요. 그렇죠. 사실이 맞는 얘기고. 예. 정말 청소년들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찾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왜 학교에 갇혀 있으니까. 예. 재미없는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책도 없고 찾아보려는데. 이사장님도 그 나이에 못 찾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도 방황은 많이 했지. 예. 그러니까 아예 근데 방황해라. 그때만은 예. 그렇죠. 좀 방황해라. 방황해라. 그렇죠. 예. 그 중에 이제 어떤 학생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학생은 자퇴하고서 도서관 갔던 얘기도 제가 해주고. 그러고 나서 깨닫고 돌아왔더니 공짜도 내가 구등이 올라가더라. 왜 공부해야 되지? 깨달으니까. 본인 얘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이제 했던 학생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방황할 땐 방황해봐야 답을 안다. 깨달아야지. 이런 근데 얘기로군요. 이제 시간 낭비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길 삶이 저건데 뭔가 배움이 있는 방황을 하자. 그죠? 독서, 다큐, 동아리, 여행 뭐든지 배움이 있는 방황이지. 매일 게임하고 있으면은 그죠? 그리고 매일 연예인들 쫓아가지고 그거 하면서 친구들 킥킥킥 한다고. 네. 그게 배움이 있느냐? 아니죠. 배움이 없으면은 요식이 지나가 봐. 여러분 누구든지 자존감 그거로 사는데 정말 88만 원 세대 남들에게서 그냥 무시당하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평생 그래야 돼. 그거 절박하지 않아? 그렇게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하려는 소리 안 해. 의미 있는 방황하자. 시간 낭비는 말자. 하고 싶은 거 좀 제발 하자. 우리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뭐 이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 좋아하죠. 눈빛이 바뀌나요? 애들 좋아하죠. 그럼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이 꿈, 희망, 미래라는 이 책. 네. 이 책은 청소년들한테는 아예 무료로 딱 다 주신다면서요. 이제 무료보다는 우선 이북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면 청소년 책을 이만큼 가져가서 그렇죠. 퀴즈 내면서 주기도 하고 이제 학교 도서관이나 예를 들어서 뭐 군부대나 뭐 도서관에서 필요하면 한 10권씩 다 무료로 기부를 하고 교회에서 그냥 우리 이사장님한테 연락하면 다 가십니까? 다 가죠. 그래요. 다 갑니다. 거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캠프 이런 것으로 기적의 3일 프로젝트 이게 캠프죠.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젊은 강사들이 이제 강사 코치들이 한 3명이 저희 이제 강사로 돌아서 한 6개월 훈련을 받고 그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입니다.
각 학교마다. 그럼 예. 이제 여기에서 그냥 책상 치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3명의 이쁘고 잘생긴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3일 동안 여행을 떠나는 그 안에서 여행을, 정신적 여행을. 정신적 예, 예, 여행이죠. 근데 이제 여행이 주입식 교육 그런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참여하는, 자기를 특히 많이 나와서 자기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뇌 그림도 그려서 얘기하고 성취 경험. 예, 예. 왜냐하면 요새 애들 보면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패배 의식도 있는데 야 너 옛날에 잘한 거 한번 나와서 얘기해봐. 그럼 얘네들 해본 게 많잖아요. 근데 네. 그걸 30명이 다 돌아가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예, 예. 순서도 없이 다 기다려주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해놔가지고 그 안에서 3일 동안 애들이 표정이 바뀌어지고 변화합니까? 완전 딴 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말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예. 미국 애들 왜 이렇게 말 잘해요? 다 가서 말 붙이고 주고받고 얘기하고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야 근데 우린 이런 훈련을 안 받은 거야. 미국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그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육 자체가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늘 나와서 생각을 끄집어내고 남들한테 얘기하니까 3일만 되면은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 학부모면에서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그 안에서 애들이 막 울고 그죠 발표하면 울고 감사합니다 가서 껴안고 부모님 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우리 교육이 얼마나 좀 문제가 많으면 그냥 옆에서 이렇게 사실은 자기들이 이루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죠. 스스로 서로 간에 소통만 할 수 있게 도와줬더니 그렇죠. 퍼실리테이팅만 해줬더니 맞아요. 그렇게 변하더라. 그렇죠. 왜 우리는 제대로 그런 기회를 못 줬을까?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죠. 우리 애들은 그냥 너 잘한다, 할 수 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잘한다, 칭찬해 줍니까? 좀 더 해라, 더 해라. 넌 이게 어떡하지? 문제야. 뭐 이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학원으로, 학교로만 치몰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는 이제 학교 폭력 이 왕따가 애들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와서 힘겨루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세고 깡 있는 애가 잡는 거예요, 기선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공부보다 더 힘든 게 내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 관계인데. 예. 아니 30명 있으면 30명 안에 애들이 껴안고 울고 먹으면 완전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폭력 왕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적의 3일 프로젝트는 전국의 학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찾아가죠. 한 팀밖에 없습니까? 여러 팀이 다닙니까? 지금 뭐 우리가 한 주에 한 15팀을 계속 동시에 돌릴 수가 있어요. 와. 네. 그만큼 인력 보강이 돼 있고. 예,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거부가 되신 후에 네. 남을 돕는 그런 자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도 있다.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이 사장님은 이제는 자선 사업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업도 하시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청소년 멘토가 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게 신나는 거죠. 예. 제가 이런 걸, 꿈에도 못 꿨던 걸 새로운 걸 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정말 이게 엄청난 성공된 또 사업으로 돈 버는 사업 아니에요. 제가 돈을 쓰지만 당연하죠. 이렇게 지금 확장이 되거든요. 매년 배성장되고 또 제가 자랑 같지만 제일 신나는 게 청소년들 어느 유명한 교수가 간다 이런 분들 해도 애들이 귀를 절대 안 여는데 저는 걔네들 2시간 동안 박수 받으면서 울렸다 예. 웃겼다 울렸다. 그게 제가 그거 할 수 있는 야 이거는 한국에서 이럴 사람 나밖에 없어 이렇게 제가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제 잠재력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제 슬슬 자기 자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죄송합니다. 자랑하실 만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건 저는 오늘 제가 아주 분명히 성격 규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청소년 멘토 전문가, 네. 프로페셔널 청소년 멘토. 네. 게다가 그것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신천지 영역입니다. 이것도. 네.
이거 같이 저는 장학사 뭐니 뭐 다 하지만 제 정말 가장 열정 90%를 지금 청소년에 쏟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물어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요? 물어보는 건데요. 네. 자식들한테는 뭘 물려주실 겁니까? 유산 얼마나 주실 겁니까? 아니, 이제 저희는 뭐, 조금 종잣돈도 져가지고 하지만 근데 거기는 애들이 돈에 욕심이 없어요. 아이고. 거기 있는 애들은 진짜 욕심 없이 자라요. 그냥 풍족함 속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데서 그렇게 교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경쟁 사회로 몰리는 교육이 다 아니라. 미국 사나요, 지금? 지금 애들이 미국에 있죠. 전부 다? 한국에 다시 돌아갔는데. 그래서 걔네들에게는 이제 제가 아빠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거 참 봐도 저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여주는 게 유산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애들이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 재단 이름이 꿈, 희망, 미래예요. 네.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이사장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뭐 꿈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제 더 확장하고 요새 이제 제가 좀 나이 좀 먹어가니까 좀 오래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건강했으면 예, 좋겠고 예. 그래서 항상 건강 관리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요새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어떻게 보이고 싶으냐. 내가 말해준 게 유산, 뭐지만 우선 청소년들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제가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저는 지금 물론 행복하지만은 그렇지 그래도 또 행복하려고 또 매일 애쓰는 네. 그러한 꿈이 그렇죠.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사장님은 미리 뭘 준비해 놓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시기 시작하면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 딴 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딴 거를 막 하시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청소년 멘토링에 전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한참 하시다 보면 또 뭐가 나올 겁니다. 미래 제5, 제6의 직업이 뭐가 될지 아무 직업이란 말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 일이 뭐가 될지 아주 기대를 갖고 저도 호기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처음 뵀지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를 확 그냥 읽으시네요. 별 말씀을. 예, 미래를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열심히 하다 보면 보이면 보이실 이거네 거. 하면서 새로 하는 뭐가 이게 될지 저인 제가 것 같습니다. 호기심 갖고 지켜보고요. 네네. 지금 하시는 일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다치지 말고 건강해 오래오래 주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돈을 벌어서 남 돕는 일. 이제는 아이들을 변화시켜서 이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일을 하고 계신 스티브 김 이사장님을 만나 뵙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도 한번 자문해 보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BS 초대석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